남들이 열심히 수련할 때 난 문중에서 고리대금업을 했다. 육어르신, 육조상님, 며칠만 더 기한을 주세요. 조철주가 털썩 무릎을 꿇으며 눈물 콧물을 쏟았다. 나는 콧등 위에 금태 안경을 치켜 올리고 도금된 계산기를 빠르게 두드렸다. 조철주, 하풍 용서결대 대출, 7일 뒤 상환 약속, 현재 연체 3일, 계약서에 따라 임시이자 3푼, 연체료 외약금의 방문 수거비까지. 나는 손을 멈추고 김청구서를 그에게 내밀었다. 넌 이제 나한테 하품 용석 50개를 빚졌어. 세제식 비금 한 자루를 살 돈이지. 조철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청구서의 숫자를 보더니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50개라니 이건 감동질이야. 고리대금도 이 정도로 지독하진 않아. 그가 벌떡 일어나더니 눈에 살기를 띄었다. 나nem은 제1의 검수라고. 영큰도 없는 범인 주제에 날 등쳐먹어? 그가 손가락을 검처럼 세우자 날카로운 공기가 내 얼굴을 압박했다. 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시스템 폭력 항거자 발생. 날이 끝나기 무섭게 조철주의 머리 위로 보랏빛 벼락이 내리쳤다. 콱! 벼락이 조철주를 강타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온몸을 떨려 바닥에 쓰러졌다. 힝! 고객의 악의적 공격 감지. 시스템 수동 방어 발동. 고객의 수련치 10년을 강제 삭감합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금 명목입니다. 조철주의 경지가 눈에 띄게 연기 9층에서 연기 3층으로 떨어졌다. 그가 기어 일어나 텅 빈 단전을 느끼더니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하하하, 내 수련치가 다 어디 갔어? 그는 다시 무릎을 꿇고 미친 듯이 머리를 조아렸다. 육어르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수련치를 돌려주세요. 나는 천도 인정이 찍힌 계약서를 꺼내 그의 앞에 던졌다. 돈이 없으면 이 계약서에 서명해. 내 본명 비금을 강제 담보로 잡겠다. 조철주는 계약서를 보고 안색이 잿빛이 되었다.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지장을 찍었다. 비건이 한 줄기 빛이 되어 내 시스템 창고로 들어왔다. 나는 만족스럽게 계약서를 챙겼다. 됐어. 이제 꺼져. 채때 이자 갚는 거 잊지 말고. 안 그러면 다음엔 내 목숨을 가져갈 테니. 조철주는 허겁지겁 도망쳤다. 나는 책상 위에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이 수선케의 차가 확실히 월스트리트 커피보다 맛있군. 바로 그때 잡력부의 문이 다시 열렸다. 흰옷을 나부끼며 미모가 빼어난 여인이 들어왔다. 그녀의 이름은 임청한. 청운종의 차가운 성녀이자 내문 제자들의 영원한 이상형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수척한 모습에 눈에는 실핏줄이 가득했다. 육장가, 타경단 재련에 실패했어.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임성녀, 앉으시지요? 임청한은 앉지 않고 나를 뚫어지게 노려봤다. 지금 자금줄이 끊겨서 당장 돈을 갚을 수가 없어. 한 달만 더 시간을 줘. 영석을 마련하는 대로. 원금의 이자까지 갚을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임성녀, 규칙은 규칙입니다. 중폭 영석 10,000개를 빌렸고 하루 연체됐으니 이자는 2배가 됩니다. 당신은 이제 나한테 60,000개를 빚졌어요. 나는 시스템 패널에 띄워 그녀의 신용 등급을 확인했다. 게다가 당신의 천도 신용 등급은 C등급으로 떨어졌군요. 계속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 명단에 오를 겁니다. 평생 경지 돌파를 못 할 수도 있죠. 임청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청운종의 고귀한 성녀인 그녀가 평생 돌파를 못 하게 된다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터였다.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그녀가 장검을 뽑아 검끝을 내 목에 겨누었다. 지금 당장 널 죽일 수도 있어. 나는 웃으며 머리 위를 가리켰다. 위를 좀 보시죠. 임청한이 고개를 들자 잡력부 건물 상공에 언제부턴가 보랏빛 레온이 모여 있었다. 레온 속에는 무서운 파멸의 기운이 꿈틀댔다. 이건 자소실로입니다. 천도 계약 규정에 따르면 채권자를 죽이면 혼이 박탈되어 영원히 환생할 수 없죠. 날 죽여봤자 당신도 살지 못합니다. 임청한의 목소리가 떨리자 나는 서류 한 장을 건넸다. 맞아요. 계약 규정에 따르면 채권자를 죽이면 혼이 박탈되고 영원히 환생할 수 없습니다. 날 죽여봤자 당신도 못 살아요. 나는 서류를 책상에 탁 내리쳤다. 죽이는 것보다 이래서 빚을 갚는 게 어때요? 이수석 법무비서 계약서에 서명하시죠. 임청한은 계약서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당당한 성녀인 그녀가 범인의 비서가 되어야 한다니. 하지만 머리 위에 자소실리를 보며 그녀에겐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손가락을 깨물어 굴욕적으로 계약서에 혈흔을 찍었다. 우수 직원을 영입하셨습니다. 보상으로 수명 10년 연장, 행운 수치 1000포인트.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며 온몸에 활기가 돌았다. 나는 손가락을 튕겼다. 시스템, 그녀에게 유니폼을 입혀줘. 빛이 번쩍하더니 임청한의 흰 신선복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타이트한 검은색 오피스룩이 나타났다. 검은 스타킹에 하이힐, 검은 테 안경까지. 맥미더 비서의 완벽한 모습이다. 임청한은 제 모습을 보고 수치심에 어쩔 줄 몰라 했다. 너 정말 파렴치해. 나는 책상을 똑똑 두드렸다. 김 비서, 태도 주의하세요. 이제 업무 교육 시작합니다. 나는 두꺼운 청구서 뭉치를 꺼냈다. 이건 정보 내문 제자들의 미수금이야. 가서 수거해와요. 받아온 영석의 1%를 수수료로 줄 테니 빚 갚는 데 쓰라고. 임청한은 뭐해졌다. 나더러 뇌문에 가서 돈을 받으라고? 그들은 다 내 동문 사형제들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동문 사형제? 그들이 돈 빌릴 때 당신이 사매라는 걸 생각이나 했을까? 가서 수수료로 빚이나 갚아. 안 그러면 평생 못 갚을 테니까. 임청한은 이를 악물고 청구서를 얹고 밖으로 나갔다. 반 시즌 뒤 임청한은 담봉에 도착했다. 담봉의 대사형 왕등은 방금 재련한 극품 파경단을 들고 기세등등하게 제자들에게 뽐내고 있었다. 왕사형, 임청한이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육사장님께 빌린 영석 3전개 갚으시죠. 왕등은 임청한의 옷차림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곧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오, 이게 누구야? 임성녀 아닌가? 옷은 왜 그 모양으로 입었어? 육장과 그 범인 몸이 뭘 줬길래 그렇게 충성스럽게 굳은 거지? 그는 손에 든 파경단을 만지작거렸다. 돈은 없어. 목숨이라면 몰라도 능력 있으면 직접 와서 가져가 보라고. 주변 제자들이 일제히 비웃음을 터뜨렸다. 임청한이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내가 가르쳐준 말을 떠올렸다. 폼속에서 노란 부적 한 장을 꺼냈다. 천도 추신 부적. 발동, 부적이 금빛으로 변하더니 왕등의 이마에 찰딱 붙었다. 띵! 고객의 악의적인 미납이 감지되었습니다. 강제 집행 절차를 시작합니다. 왕등의 손에 있던 최상급 타경단이 슈슉 소리를 내며 하늘로 솟구쳤다. 그리고 자벽처 방향으로 날아갔다. 내 최상급 파경단. 왕등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주치려 했지만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을 깨달았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이 단약의 시세는 5,010 용석이다. 너의 채무와 외약금을 갚기에 딱 맞군. 임청함이 차갑게 한마디를 내뱉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합법적인 추심을 통해 떼먹으려는 자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는 게 자신의 수련 돌파보다 훨씬 짜릿하다는 것을. 자벽처에서 나는 책상 위에 파경단을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임청함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굴에는 흥분 섞인 홍조가 끼어 있었다. 사장님, 회수해 왔습니다. 나는 단약을 시스템 창고에 넣었다. 잘했어. 이건 내 보너스다. 그의 계좌로 50영석을 입금해 주었다. 임청함은 계좌의 숫자를 보고 적은 액수였지만 자신의 힘으로 번쩍 돈이라는 사실에 묘한 기분을 느꼈다. 바로 그때 자벽처의 문이 발로 차여 열렸다. 집행당할 원집사와 제자들이 살기등등하게 들이닥쳤다. 육성, 내가 감히 종문에서 고리대금을 해? 재물을 갈취하다니. 원집사가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여봐라, 정보와 영석을 전부 몰수해라. 이 놈을 집행당 지하 감옥에 가둬라. 집행 제자들이 굶주린 늑대처럼 달려들었다. 임청함이 본능적으로 내 앞을 막아섰다. 원집사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육사장님의 대출은 천도 계약을 맺은 겁니다. 원집사가 비웃었다. 천도 계약? 이 청문종에서는 내가 바로 천도다. 임청함, 명색이 성녀라는 자가 고작 범인의 앞잠이 노릇을 하다니. 우리 청문종의 수치로구나. 그가 손을 휘둘렀다. 저놈까지 함께 잡아라. 나는 임청함이 어깨를 토닥이며 그를 뒤로 물러나게 했다. 원집사님, 나한테 빌린 영석 5만 개는 언제 갚으실 건가요? 원집사가 건기 서린 웃음을 터뜨렸다. 돈을 갚으라고? 내 능력으로 빌린 돈을 왜 갚아야 하지? 영근도 없는 쓰레기 주제에 내가 나한테 뭘 할 수 있겠느냐?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갚을 생각이 없으시다면 제가 직접 가져가는 수밖에요. 나는 시스템 창을 띄워 원 집사의 이름 뒤에 있는 연기 계좌 동결 버튼을 눌렀다. 띵!
연기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공격하려던 왕 집사의 안색이 급변했다. 최대의 금단이 회전을 멈춘 것이다. 경맥의 연기는 죽은 불처럼 고였고 조금도 끌어다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주변의 연기들마저 그를 거부하며 전혀 흡수되지 않았다. 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왕 집사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나는 차분하게 정장 소매를 걷어붙이고 책상 위에 금 주판을 들었다. 당신의 채권자로서 연기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 같은 범인일 뿐이에요. 나는 그에게 다가가 주판을 휘둘러 그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왕 집사가 비명을 질렀다. 코뼈가 부러지고 서결이 낭자했다. 이건 돈을 떼먹으려 한 죄값이다. 다시 한번 주판이 배를 강타했다. 이건 법 집행을 방해하며 폭력을 휘두른 죄값이고 이번에는 머리를 때렸다. 이건 내 카펫을 더럽힌 죄값이다. 나는 마치 폭군처럼 주판으로 왕 집사를 물리적으로 응징했다. 제자들은 그저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다. 영색이 금담기 집사가 범인에게 속수무책으로 두들겨 맞다니 지친 나는 찌그러진 주판을 던져버리고 정장을 단정하게 정리했다. 시스템, 이자의 신용등급을 발표해라. 띵! 고객 왕 집사 악의적 계약 위반, 폭력적 법 집행 저항. 신용등급이 D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지정되어 연기 사용권을 영구 박탈합니다. 평생 돌파가 불가능합니다. 차가운 기계음이 자벽처에 울려 퍼졌다. 피범벅이 된 왕 집사는 완전히 절망했다. 그는 자신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지켜보던 채무자 제자들은 다리가 후들거렸다. 육어르신, 갚겠습니다. 지금 바로 갚을게요. 이건 제 비공입니다. 담보로 맡기겠습니다. 이건 방금 캐인 영추입니다. 전부 드릴게요. 자격처 밖으로 순식간에 줄이 길게 늘어섰다. 내 시스템 화면상에서 수명과 운수 수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띵! 수명 50년 증가. 띵! 운수 수치 5,700 증가. 나는 알랑리자에 편하게 기대어 바쁘게 재물을 정리하는 임청환을 바라봤다. 자본주의 수선은 참 소박하고도 따분하군. 하지만 소라는 결국 중문 고위층까지 닿았다. 공포스러운 뇌압감이 하늘에서 쏟아지며 자벽처 전체를 집어삼켰다. 분수를 모르는구나.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집행당에 울렸다. 원영기 장로, 이무법이 수백 명의 정예 제자를 거느리고 자벽처를 물샐 틈 없이 포위했다. 이무법은 쓰러진 왕 집사를 보고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육성, 내 이놈, 일락 범인 주제. 감히 집행당 집사를 페이드로 만들다니. 오늘 노부가 내 놈을 갈갈이 찢어주마. 혼을 태워 등불로 삼으리라. 임청함이 안색이 창백해졌다. 원영기의 외압에 숨이 막혀왔다. 나는 그녀를 등 뒤로 당겼다. 내 직원은 남이 건드릴 수 없어. 나는 이무법을 똑바로 보며 안경을 치켜 올렸다. 이 장모님, 기세가 대단하시네요. 저한테 빚진 거 잊으셨습니까? 이무법이 멍하니 있다가 이내 크게 비웃었다. 허무맹랑한 소리. 이 노부는 당당한 원영기 장로다. 범인에게 빚을 지다니 말이 되느냐. 시스템 창고에서 낡은 장부를 꺼냈다. 100년 전 레문 제자였을 때 천도전장에서 300영석을 빌려 합판종 비록을 구매했더군. 100년 후 원리금을 갚기로 약정했지. 이제 100년이 다 됐다. 도의로 계산해보니 총 300만 상급 영석이다. 현장은 정막에 흡사였다. 모두가 믿기지 않는 눈으로 이무법을 쳐다봤다. 당당한 원영기 장로가 합판종 비록 같은 금서를 샀다니. 이무법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수치심에 분노가 터졌다. 닥쳐라. 내 놈을 죽이겠다. 그가 검은 솥을 꺼내자 순식간에 거대해지더니 사막 한 크기로 변해 내 머리 위로 떨어졌다. 원영기의 일격은 자벽처를 평지로 만들 정도였다. 임청함은 절망하며 눈을 감았다. 나는 제자리에 서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하늘을 향해 외쳤다. 트리플레이급 고객들이여, 명을 받들어 저자를 막아라. 이자 1년 면제다. 날이 끝나기가 무섭게 청운종 깊은 곳에서 무시무시한 기운 세개가 솟구쳤다. 눈부신 검기가 허공을 갈라 검은 솥을 정풍으로 때렸다. 솥은 비명을 지르며 멀리 튕겨나갔다. 이어 거대한 팔귀진이 내려와 이무법을 꼼짝 못하게 가뒀고 마지막으로 마른 손바닥이 나타나 이무법을 바닥에 쳐박았다. 새 노인이 자벽처 앞에 나타났다. 태상장로, 건본 봉주, 진법각 각주, 청운중 최강의 세대 전력이었다. 지금은 눈에 불을 켜고 이무법을 노려본다.
이형, 미안하게 됐네. 건봉 봉주가 수염을 만지며 육 사장님의 조건이 너무 좋아서 말이야. 이자가 1년 면제라니 내 성금 관리비가 해결되겠군. 진법각 각주도 손을 비비며 맞아. 호중대진 재료비도 육 사장님 덕분에 해결됐지. 태상장모는 묵묵히 팔괘진을 더 강화할 뿐이었다. 이무법은 바닥에 엎드려 동료들을 믿기지 않는 듯 바라봤다. 너희들 이자 때문에 동문일처? 건봉 봉주가 콧방귀를 꼈다. 동문이 무슨 상관인가? 비답해서는 형제간에도 계산은 철저해야지. 이형, 얼른 삼짓돈 내놔. 육 사장님 화 좀 풀리시게. 최고 실력자 셋이 깡패처럼 이무법을 바닥에 누르고 미친 듯이 털기 시작했다. 반지, 덮부, 단약까지, 속옷 안에 갑옷까지 다 벗겨냈다. 육 사장님, 이 정도면 될까요? 건봉 봉주가 보물을 한가득 얹고 내 눈치를 보며 아부했다. 나는 쓱 훑어보고는 이 고철들은 기껏해야 10만 영석뿐이군. 아직 290만이 남았어. 나는 시스템을 불러냈다. 악의적 연체 및 상황 거부 판정. 강제 박탈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프로그램 가동. 이무법이 비명을 질렀다. 그의 체내에 있던 원형이 우형의 힘에 의해 강제로 뽑혀나왔다. 원형은 허공에서 뒤틀리더니 투명한 영주로 변해 내 손바닥 위로 떨어졌다. 원형 영주 시간은 300만, 영석 재무 상황 얼려. 나는 영주를 창고에 던져 넣었다. 이무법은 공력을 잃고 순식간에 수십 년 늙어버려 기력이 다한 노인이 되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초점 어느 문으로 멍하니 있었다. 현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모두가 이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 원형기 창로가 이렇게 폐인이 되다니. 그때였다. 청운종 주봉에서 천지를 흔드는 분노가 들려왔다. 누가 감히 청운종에서 소란이냐? 빗줄기가 주봉에서 날아와 순식간에 자벽처에 내렸다. 청운종 종주, 화신기 대능이 출관한 것이다. 종주는 아수라장이 된 현장과 폐인이 된 이무법을 보더니 쩔쩔 빼는 장모들을 보고는 안색이 창백해졌다. 육장가, 내 놈이 정말 아나무 일이구나. 종주가 나를 노려보자 화신기의 외압이 쏟아져 들어왔다. 오늘 천도의 반말을 사더라도 너를 가로로 만들어주마. 고로파 장모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입도 뻥긋 못했고 살육파 장모들은 소리를 지르며 나를 찢어 죽여야 한다고 날뛰었다. 대회장은 순식간에 나를 향한 성토장이 됐다. 나는 태연하게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나를 업해겠다고? 나는 임청함을 돌아보며 말했다. 청함아, 청운종 파상 구조 조정안 준비해. 내일 이 눈파를 통째로 사야겠어. 이 말이 나오자 현장은 발칵 뒤집혔다. 종주는 기가 차서 웃음을 터뜨렸다. 청운종을 사겠다고? 법인 주제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는 비웃음을 무시하고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재무 보고서를 꺼내 탁자 위에 때리쳤다. 청운종 장부상 적자 8천만, 상급 영석, 호중대지, 유지비는 3년이나 밀렸고 각통 장모 급여는 반년 체불이다. 전부 내 투자로 버텨온 거다. 이 빈 껍데기가 지금까지 버틴 이유지. 나는 안경을 고쳤으며 모두를 차갑게 훑어봤다. 이제 모든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손가락을 튕겼다. 딱 경쾌한 소리와 함께 청운종 하늘을 은은하게 빛나던 호중대진이 몇 번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져버렸다. 이어 들산에서 맹수의 포효가 울려 퍼졌다. 진법이 풀린 영수들이 폭주하기 시작했고 청운종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너 무슨 짓을 한 거냐? 종주의 안색이 급변했다. 자금줄을 끊었을 뿐이야. 나는 비웃으며 너희 청운종이 가지 수선계의 모든 자산도 매각했지. 이게 증거다. 이제 청운종 자산은 칠알이 증발했다. 살육파 장모들이 저는 목간을 보더니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내 영석 광산이 압류됐어. 내 영초원도 경제 경매도 있잖아. 내 재산이 전부 날아갔어.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무너지는 그들을 지켜봤다. 이제 선택지를 2개 주지. 첫째, 청운종의 파산을 선포한다. 전부 짐 싸서 나가라. 둘째, 종주는 퇴우하고 문파를 내게 담보로 넘겨라. 파산 구조조정을 시작하겠다. 종주는 화가 다 몸을 떨었고 두 눈은 핏발이 섰다. 천년 역사의 청운종이 내 놈 손에 망할 줄 아느냐? 그는 혀끝을 3개 깨물더니 피를 뿜어 고대의 패를 깨웠다. 수호신수를 소환하노라. 뒷산 깊은 곳에서 성득한 기운이 깨어났다. 불타는 화기린 한 마리가 허공을 가르며 미친 듯이 달려왔다.
화신리 정점의 신수였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대지가 뒤흔들렸다. 죽여라. 종주가 비명을 질렀다. 화기린이 입을 크게 벌려 파멸의 불기둥을 뿜어냈고 그것은 내게로 쏟아졌다. 임청하는 겁에 질려 눈을 감았다. 난 여유로운 태도로 주머니에서 구겨진 차용증을 꺼냈다. 기린 형, 이게 뭔지 잘 봐. 차용증을 허공에 들어 보였다. 화기린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엄청난 관성 때문에 바닥엔 깊은 고랑이 파였다. 녀석은 눈을 부릅뜨고 차용증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내 조상이 화현초를 사려고 널 담보로 맡긴 채 영석 5천만 개를 빌려갔거든. 이제 기한이 지났으니 넌 내 소유다. 화기린의 불꽃이 바로 꺼졌다. 잘못한 강아지처럼 내 발치에 얌전히 엎드렸다. 큰 머리를 내 바지에 비벼댔다. 이 광경을 본 종주는 도심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시뻘건 피를 토하며 그대로 쓰러졌다. 정신을 잃은 것이다. 장내는 정막에 흡사였다. 기린을 쓰다듬으며 일어섰다. 오늘부터 청운종은 청운금융그룹이다. 전부 일해서 빚이나 갚아라. 청운종을 맡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외부 위기가 터졌습니다. 나도 혈살종이 청운종의 내분을 틈타 10만 마수를 이끌고 올라왔죠. 거는 마을이 온 하늘을 뒤덮고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혈살종 마종 화신령 정점의 대마도가 마음 위에 서서 오만하게 비웃더군요. 청운종의 쓰레기들아, 오늘이 너희 제삿날이다. 청운종은 공포에 휩싸였지만 제도는 번쩍 뜨였습니다. 마수 10만 명이라니. 이게 다 엄청난 우량 고객들이잖아. 즉시 임청함에게 산문을 열고 길을 비켜주라 했습니다. 마존을 환영하며 판을 갈았죠. 마존은 호법들을 데리고 당당하게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청운종을 장악한 범인이냐? 마존이 저를 비웃으며 물었죠. 전 열정적으로 맞이하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존 어르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싸우는 건 재미없잖아요. 큰 사업이나 한번 해봅시다. 전 미리 준비해둔 혈살종 상장 투자 계획서를 꺼냈죠. 이 2년 합리서에 서명만 하시면 3년 안에 혈살종을 수상계 제1의 문파로 만들어드리죠. 정파를 합병하는 건 물론 모든 수련 자원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온갖 전문 금융 용어로 레버리지, 공매도, 헤징, 옵션 등 마존의 넋을 쏙 빼놓았습니다. 마존이 힘은 강할지 몰라도 자본의 생리를 알 리가 없었죠. 그는 가슴이 뜨거워져 벌써 눈앞에 펼쳐질 혈살종의 천하통일을 꿈꿨습니다. 좋다. 서명하지. 마존이 호기롭게 합리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계약 체결 완료. 혈살종의 기운이 보증금으로 회수됨. 시스템 알림이 머릿속에 올렸고 마존은 갑자기 오한을 느끼며 중요한 걸 잃은 기분이 들었나 봅니다. 그는 뒤늦게 깨닫고 내 놈이 날 속였구나 포효하더니 저를 향해 손바닥을 날렸습니다. 전 함의서 외압금 조항을 가리켰죠. 마존 어르신, 똑똑히 보세요. 일방적인 계약 파기 시 외압금은 혈살종 전원의 목숨입니다. 죽든가 정장 입고 내 경호하든가. 회의실 상공에 자소신뢰가 순식간에 응집됐고 무서운 외압감이 마존을 조였습니다. 마존은 머리 위에 뒤홍과 거부할 수 없는 천도의 힘을 느끼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결국 그는 굴복했죠. 1시간 뒤 수상계 제1의 대마도이자 화신경 정점의 마존이 검은색 슬림핏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쓴 채 억울한 표정으로 제 뒤에 섰습니다. 사장님, 지시할 일 있습니까? 마존이 이를 갈려 말했죠. 전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아주 깔끔해. 마존을 굴복시켰다는 소식에 수삼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파 연합과 마도 장당들은 전례 없는 위협을 느꼈고 청년의 원한을 뒤로한 채 거대한 채무자 연합을 결성해 저를 제거하러 왔습니다. 100만 대군이 청운금융그룹 본사를 포위했죠. 연합랭주이자 도겁경의 노괴가 공중에 서서 제재를 꾸짖었습니다. 육정가 더러운 수단으로 수성계를 타락시키고 분위기를 흐려놓다니 오늘 우리가 하늘을 대신해 너 같은 독버섯을 제거하겠다. 100만 대군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니 천지가 진동했습니다. 청운그룹 내부 모든 직원은 겁에 질려 떨었죠. 임청함도 장백해진 얼굴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어쩌죠? 전 냉소하며 시스템 창을 열었습니다. 천도 빅데이터 신용 조활 가동. 네트워크 연결 완료. 스캐닝 시작. 확성 덕구를 들자 제 목소리가 전장을 울려 퍼졌습니다. 연합냉주 천연 5조 300년 전 만보각에서 500만 영석 빌리고 아직도 안 갚았지.
그뿐만 아니라 몰래 합환종 여수사 셋을 첩으로 두고 매달 10만 영석이나 탕진하더군. 자네 본처도 이 사실을 아나? 천연 노조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건 헛소리다. 전 계속 방송했죠. 저 오빠 혈수도살 지난달 약초 선물 투자로 3천만 영석을 날려먹었더군. 현재 식용불량자 명단에 올랐고 우호밥은 전 하나씩 폭로했습니다. 연합손해보의 금융비리와 흑역사를요. 순식간에 연합군은 아수라장이 됐죠. 맹주, 종문 돈으로 여자나 끼고 돌았나? 호법, 왜 영석 500개나 빨리 갚아. 내부 갈등이 폭발하며 연합은 와해하기 시작했고 서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전 기세를 몰아 전 수성계에 지명소배령을 내렸죠. 연합 손해부의 목으로 빚을 탕감해주겠다고요. 원형경 목 하나당 100만 영석 탕감, 화신경 목 하나당 1000만 영석, 파격적인 보상의 용자가 나타났습니다. 빚더미에 눌려 지내던 산수들과 작은 문파에 수사들은 미친 듯이 달려들었죠. 눈이 뒤집힌 수만 명의 수사가 늑대처럼 연합 손해부를 덮쳤습니다. 무이자를 위해 맹주를 죽여라. 빚을 청산하자. 천연 노조가 도겁경을 고수라 해도 목숨 걸고 덤비는 수만 명 앞에서는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죽기 전 절규했죠. 억울하구나. 이 전쟁은 전국민 태무 이행 전쟁이라 불렸고 연합군은 전멸했습니다. 저 육장관은 수성계의 진정한 지배자가 되었죠. 수성계의 질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경지가 높고 낮음이 아닌 신용 등급으로만 평가받게 됐죠. 전 새로운 상품들을 출시했습니다. 우화등선 도급보험, 연금 정기투자 등 온 수성계가 저를 위해 일하게 됐죠. 임청하는 실적을 인정받아 그룹 중화권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녀는 고급 정장을 입고 하이힐 소리를 내며 카리스마 있게 업무를 처리했죠. 예전에 나약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재무 보고서입니다. 순이익이 300% 성장했어요. 임청함이 보고서를 건네며 존경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전 고개를 끄덕였죠. 수고했어. 하지만 내부 관리도 철저히 해. 일부 간부들이 과도한 성과 압박을 못 견디고 탈주를 시도하고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해. 전 천도 계약을 이용해 탈주하려던 간부들의 공력을 회수했죠. 본보기를 보여주니 그룹 내에 딴 마음을 품는 자는 없었습니다. 사업 확장을 준비하던 그때 갑자기 하늘이 갈라지더니 눈부신 금빛이 틈새로 쏟아져 내려와 수성계를 확히 비췄습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황금색 손바닥이 모든 것을 파괴할 기세로 틈새에서 뻗어나와 국장 저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계에 미천한 것들, 감히 천도의 질서를 어지럽히다니. 으아밉고 거대한 목소리가 모두의 머릿속을 울렸다. 성계가 드디어 하계의 이상을 눈치챘다. 선인이 내려온 것이다. 금빛 거수가 뿜어내는 외압감에 수성계의 모든 생명이 엎드려 벌벌 떨고 있었다. 임청하는 겁에 질려 하늘을 보았다. 나는 안경을 치켜올리며 점점 다가오는 금빛 거수를 보았다. 입가에는 비릿한 냉소가 걸렸다. 내 눈에 선인이라 통행료도 안 낸 밀립국자일 뿐이다. 나는 시스템 창을 열어 상대의 신문을 확인한 뒤 전장 메뉴로 들어가 차원 자산 동결을 실행했다. 확인 버튼을 누르자 웅하는 소리와 함께 규칙의 힘이 솟구쳐 순식간에 금빛 거수를 포착했다. 거수는 공중에서 멈춰섰다. 마치 일시정지라도 된 것처럼 균열 속에서 선인의 노호성이 들렸다. 이게 무슨 일이냐? 어째서 내 선력이 움직이지 않지? 선인은 당황했다. 하계의 법칙이 변한 것을 깨달은 것이다. 기존의 오행 법칙은 금융 법칙이라는 기묘한 힘에 대체되었다. 신용 등급이 없으면 담보로 잡을 자산이 없다면 이 세계에선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 나는 확성기를 들고 하늘에 외쳤다. 거기 밀립국자, 내 말 들이나? 당신은 지금 불법 입국 상태다. 3개 통상관리 조례를 위반했으니 법에 따라 모든 선력 자산을 동결한다. 나는 긴 두루마리를 던졌고 그것은 바람을 타고 커지더니 거대한 빛의 장막이 되어 하늘을 가로질러 펼쳐졌다. 이건 성계 용맥 담보 대출이다. 여기에 서명해라. 성계의 용맥을 담보로 잡고 벌금까지 전부 지불하면 그때 보내주겠다. 아니면 평생 여기서 불법 노동이다 해라. 선인은 분노하며 날뛰었다. 일대 범인 주제에 감히 나를 협박하느냐. 그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동결을 깨려고 애썼지만 시스템의 절대 규칙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허사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선운이 흩어짐을 느꼈다. 천도 소멸의 전조였다. 네, 내가 소명하지. 선인은 굴복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신념을 나누어 계약서에 지장을 찍었다. 계약 발효. 축하합니다. 숙주님. 선계 최상급 용맥 3개 저당권 획득. 나는 만족스럽게 계약서를 챙겼다. 동결을 해제하자. 금빛 거수가 틈새로 도망치듯 물러나 사라져 버렸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임을. 선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사장님, 선계가 군대를 보낼 거예요. 임청한이 걱정스레 말했다. 나는 아직 덜 남은 하늘의 틈을 보며 눈에 흥분의 빛을 띄웠다. 선계 대군은 엄청난 오량 자산이지. 전 수선계의 벌손 채권을 발행해라. 연수익률 50%. 자금을 모집해서 선계 반격을 준비한다. 내 명령이 떨어지자 수선계 전체가 들끓었다. 수익률 50%라니 이건 모토나 다름없다. 수사들이 광분했다. 너도 나도 전 재산을 털어넣고 사채까지 써서 채권을 샀다. 선계를 얻고 경제적 자유를 이자를 위해서 돌겨 단 3일 만에 나는 모을 수 있었다. 선계 절반을 살 만큼의 거금을. 그때였다. 10만 천병 천마가 금선들을 따라 위풍당당하게 내려왔다. 금값이 번쩍이고 북소리가 울리니 군세가 대단했다. 수사들은 잠시 공포를 느꼈다. 난 청은그룹 본사 옥상에서 확성기를 들고 쇼를 시작했다. 천병 천장 형제들이야. 청계에서 일하면서 한 달에 영석을 얼마나 받나? 구정금단 하나 사려고 수백 명 모은다? 나는 금융 핵폭탄을 던졌다. 선계 인플레이션 계획. 오늘부터 선계 용맥 자산을 매각한다. 영석 가치는 100배 폭락이다. 자네들이 받은 월급은 이제 방 하나도 못 산다. 천병들 사이에서 소동이 일었다. 나는 기세를 몰아 바로 조건을 내걸었다. 지금 우리 청운그룹으로 오면 연봉 10배 보정, 연말 보너스에 배우자 매칭 지원, 선계 오션뷰 별장까지 쏜다. 파격적인 제안에 청계의 군심이 완전히 무너졌다. 연봉 10배라고? 난 해. 때려쳐. 한 천장이 금갑을 벗어 던지더니 바로 내 지령으로 날아왔다. 첫 번째가 나오니 두 번째도 이어졌다. 반란이 시작된 것이다. 천병들이 무리지어 전향했다. 기세등등하던 청계 대군은 순식간에 와해되었다. 선계로 가서 월급 받아내자. 전향한 천장들을 선두로 수선계 대군이 거침없이 진격했다. 틈새를 타고 선계로 쳐들어갔다. 선계 능소보전, 옥황상제가 진노했다. 타죽지세의 채권단 대군을 보며 상을 치며 일어났다. 반역이다. 이건 반역이야. 그는 최종카드 봉신망을 꺼냈다. 금빛 찬란한 봉신망이 허공에 떠서 끝없는 압박감을 뿜어냈다. 육장가, 이 역적봉. 내일은 봉신망을 새겨서 영원히 노예로 만들겠다. 옥황상제가 채찍으로 날 가리켰다. 나는 비웃음을 흘렸다. 봉신망이 내 블랙리스트보다 쓸까? 시스템을 가동해 옥황상제를 조준했다. 청계가 3개 자원을 독점 판정. 하급 수사들을 착취했으며 심각한 부정 경쟁에 해당한다. 옥황상제를 신용 불량자로 등록한다. 판정 효력 발생. 봉신망의 금빛이 순식간에 꺼졌다. 마치 휴지 조각처럼 변하더니 허공에서 툭 떨어졌다. 옥황상제는 느꼈다. 천계와의 운명이 강제로 끊겼고 공력이 미친 듯이 추락함을. 나의 천계가, 나의 운이. 옥황상제가 용상에 주저앉았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관리들은 황제가 파산한 걸 보고 감히 저항하지 못했다. 패배금성이 가장 먼저 달려와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육사장님, 관리직 경험 많습니다. 인사팀에 뽑아만 주십시오. 탁탑 2,000원도 급히 거들었다. 이 탑을 보안 CCTV로 쓰시죠. 성능 확실합니다. 높으신 성관들이 이제는 나에게 투항하며 구직을 요청했다. 주저앉은 옥황상제를 보며 손을 휘둘렀다. 선기를 박탈하고 남천문 청소부로 보내버려라. 숙식은 제공하되 월급은 없다. 청계 보채를 다 갚을 때까지. 이로써 청계는 와해되었다. 나는 3개의 연합 운행을 세워 3개의 경제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능소보전 가장 높은 곳에서 상장배를 올리려던 찰나였다. 그때 시스템에서 날카로운 경보가 울렸다. 경고, 경고. 우주급 중재 감지. 내 표정이 굳어졌다. 하늘 위로 거대한 눈동자가 나타나 차갑게 날 내려다봤다. 그것은 3개를 초월한 우주 차원의 공포스러운 존재였다.
보이지 않는 금융 전쟁이 터졌다. 3개의 자산 데이터가 화면 위에서 요동쳤다. 빨강, 초록 숫자들이 춤을 췄고 자금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어요. 임청한이 다급히 외쳤다. 나는 이를 악물고 눈에 광기를 띄웠다. 가진 걸 다 쏟아부어라. 내 수명 절반을 저당 잡겠다. 수명 절반을 시스템에 주입해 막대한 임시 자금을 확보했고 겨우 전열을 가다듬었다. 치열한 공방 속에서 거대 자금의 흐름을 쫓았다. 전직홀과 계리사로서 숫자 감각만큼은 확실했다. 드디어 치명적인 허전을 찾았다. 놈의 레버리지가 너무 높다. 미래 예상 수익을 끌어다 현재 자산을 억지로 삼키고 있다. 나는 통신기를 집어들고 3개의 모든 이들에게 최후의 명령을 내렸다. 모두 힘을 합쳐서 놈의 핵심 자산을 공매도해라. 3개의 힘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포식자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다. 우주 깊은 곳에서 폭발이 올렸다. 놈의 자금줄이 끊겼다. 역흡수 시작. 내가 크게 소리치자 시스템이 거대한 입이 되어 남은 자산을 통째로 삼켰다. 띵. 인수 성공. 축하합니다. 우주 제일 재신 등급. 만개의 경제권을 장악했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나는 별로 만든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임청함이 우주 재무제표를 건넸다. 사장님, 우리가 이겼어요. 천문학적인 이익 수치를 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청함, 준비해라. 다음 목표는 평행 우주다.